뉴스에서 한 번씩 화제가 되는 은행과 관련된 범죄가 있습니다. 그 범죄의 단위는 일반인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많은 액수이기도 한데요. 바로 자금 횡령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 횡령과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첫 직장은 돈과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금융권이나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꼭 사용을 해보셨을 기계를 다루는 일인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ATM 기계입니다. 저희 주 업무는 이 ATM 기계에 현금을 채워 넣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 특이한 경험을 몇 번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그렇게 현금 10,000원을 지갑에서 꺼내 쓰려고 하면 그 10,000원의 금액이 커 보이는데 이 업무상 ATM 기계에 돈을 채우는 게 업무이다 보니 이제 지폐는 돈이 아닌 종이로 보이기 시작하며 보안상 스타렉스를 개조하여 뒷트렁크에 몇 억치의 금액을 넣고 도로를 운행하기도 합니다. 첫 주는 ATM 기계에 돈이 들어가는 게 신기하고, 둘째 주는 워낙 이 ATM 기계를 사용하는 곳이 많다 보니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을 하다 보면 돈도 무게가 나가다 보니 이제는 돈이 아닌 쓰레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회사가 그래도 보안 그리고 돈을 다루는 회사이다 보니 군대는 아니지만 군대 같은 엄격한 선후배의 사이가 있기도 했고, 매일 아침마다 업무를 하기 전 줄을 서서 보안 규칙을 쳐다보며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들으시면 얼마나 교율이 엄격하신지 알 겁니다. 제가 맨 처음 이상한 경험을 했던 것은 회사의 첫 회식 날이었습니다. 다른 회사와 다를 것 없이 회사 주변에 삼겹살집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오후 10시가 되었고, 그날은 회식 날이어서 그런지 선배들의 터치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식이 끝나고 2차를 가자고 하자는 말에 저는 워낙 술을 잘 먹는 체질이 아니라 괜찮다는 말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유니폼을 회사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주말이라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기도 하고, 주말에 유니폼을 빨지 않으면 또 일주일을 냄새나는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해야 했기도 하고, 회사가 회식 장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었기에 회사로 다시 향했습니다. 회사는 한 건물의 2층을 빌려 사용하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가까워져 건물에 들어가려 하는데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회사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뭔가 신난 듯이 떠들고 신나하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뭔가 저만 빼고 즐기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 유니폼을 놔두고 갔다고 하면 한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해서 회식날 기분을 망칠 수 없기에 저는 그냥 빼버리즈를 사서 뿌려야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을 때 김주인님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김주인님은 회사의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 관리자인데 아침부터 항상 돈의 자금을 미리 맞추어 놓아서 저희는 출근하자마자 그 돈을 가지고 ATM 기계에 돈을 채웠습니다. 근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1시간이나 업무가 딜레이가 됐고, 김주인님은 안절부절 못하고 책상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김주인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 물어보았지만 동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김주인님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말이었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는 그 죽음을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갑작스럽게 죽기도 하고 3일 전에
김 주인님의 불안한 모습이 계속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회사의 본사 감사팀에서 내려와서 사무실을 정말 쑥대밭처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 1대1 면담을 진행했고 모든 정보와 서류들을 챙기면서 사무실 한가운데 노트북들을 설치하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1대1 면담을 하였기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사원님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네요. 회사에서 약 6억 원의 현찰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나요? 특이한 게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회식날 2차를 가기 전에 사무실에 들렸다는 것과 어렴풋이 들었을 때 2차로 향하는 유흥주점은 지역에서 가장 고급 술집이어서 회사원들의 금액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과 회사 사람들이 업무 외에 스포츠에 너무 열정적으로 빠져서 축구 경기를 하면 원정팀이 이기거나 질 때마다 기분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좋아하는 날에는 금목걸이라든지 사치품이 생겼고 그 회사에서는 그게 유행이자 친목을 위한 취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했고 감사팀은 정말 몇 주의 조사를 끝내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김 주인님이 회사 자금 6억 원을 사용해서 불법 스포츠 사이트에 수차례 베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료들은 이것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고 스스로 그 책임감에 불안해서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업무 준비를 하고 평소처럼 업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김 주인님이 죽은 이후로 특이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멀쩡하던 현금 호송용 차량이 갑자기 퍼진다던가 2인 1조로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비 오는 날 미끄러져서 크게 다친다던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소장님은 퇴근을 하시던 중 회사 바로 앞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수시로 발생하였고 침착하던 동료들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하며 담배를 피우면서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사실 김 주임이 저렇게 된 거 우리 탓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해. 우리가 그 돈에 직접 손댄 것도 아니고 김 주임이 자기가 혼자 불법 사이트에 베팅하고 돈 따면 기분이 좋아서 우리한테 그렇게 술이고 뭐고 사준 거잖아. 하지만 우리도 그걸 즐기면서 부추겼잖아요. 아니, 누가 그렇게 큰 돈까지 쓴 줄 알았겠어? 업무에 돈으로 차질이 생긴 적도 없었고 그나저나 6억이라는 금액이 사라지고 없어진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소장님도 있으신데. 사실 소장이 제일 의심이 가긴 해. 최근에 회사 앞에 떡하니 고깃집을 차린 것도 그렇고 알고 보니까 그때 우리가 회식했던 그 고깃집 이번에 소장님이 차리신 가게더라고. 그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났지? 설마요. 그런데 김 주임이랑 가장 친하던 사람이 소장님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며칠 뒤 본사의 감사팀이 다시 내려와 모두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번 김 주임 일이 혼자서 하는 범행이 아닌 소장과 같이 저지른 범행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던 소장은 김 주임이 죽은 이후로 매일을 불안에 떨며 지냈고 교통사고까지 나자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돈을 다루는 업무이다 보니 협력사와 관계사가 불만이 많아져서 이 지역의 사무실을 없애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주임이 죽은 뒤 발생했던 잦은 사고들은 김 주임이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영웅심리라는 것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과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 또한
자살을 권유하는 악마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